네, 매주 수요일 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립니다. 윤종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윤기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OBS 윤종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경인 지역 소식을 간단하게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새로운 명칭 공모 결과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게 경기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이 5월 1일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이름에 대한 공모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예. 그 결과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예. 이 이름이 좀 선정이 됐는데 이 결과를 놓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경기라는 이름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름 자체는 낯설기도 하고 또 예. 경기도라는 이름도 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이러면서 경기도 역시 이 논란을 진화하는데 꽤 진땀을 흘렸었습니다. 지난주에 김동연 지사가 직접 나서서 온라인 소통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는 확정된 명칭이 아니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정해지면 우리가 예를 들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것처럼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이렇게 명칭이 아예 붙는다는 거예요? 이제 공모전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의 이제 의도는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하면서 이 예. 도민의 뜻으로 한번 이 새로운 경기북부 이름 한번 붙여보자 이런 좋은 뜻에서 한번 공모를 했던 건데 그 결과를 놓고는 사실 경기도가 예측한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와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예. 네, 방금 김동연 지사 이제 얘기 소통을 했다는데 이 SNS 라이브 방송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답변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예. 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공개되면서 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예. 이 이름을 쓰는 것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 경기 분도를 반대한다는 도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평화누리 자치도 경기 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됐는데 5만 명 가까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29일에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예.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 청원에다가 쭉 답변을 정리한 거잖아요. 네. 네네.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뭐랄까요? 이 경기도지사가 직접 공개 청원에 대답을 해야 되는 어떤 기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도민청원에서 10,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경기도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도 이 SNS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예.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이 라이브 방송에서 이 평화누리 자치도 명칭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이어서 만약 특자도가 생기면 명칭은 국회 특별법 제정 시 정해지게 된다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원래 이렇게 지자체가 생기면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광역 지자체의 신설은 결국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거고요. 예. 이렇다 보니 명칭 또한 결국 국회에서 의결되는 겁니다. 세종특별시 역시 이 같은 결과물인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 명칭을 어떻게 할지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이 역시도 세종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도시 이름도 세종특별시가 된 겁니다. 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도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특별법 안에 지자체의 명칭에 대한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광역단체의 명칭이 부여된다는 설명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명칭 논란과는 또 별개로 경기북도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여론도 좀 나왔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 입장은 뭐죠? 그런데 이제 김 지사의 설명은 이제 경기 북부의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는 틀에 묶이다 보니까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에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네. 수도권 규제와 더불어 군사 규제, 환경 관련 규제 등으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경기 북부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김 지사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예. 김 지사는 그러면서 북부 지자체들의 사정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연천구는 전체 면적의 95%,
파주시는 88%가 군사보호구역이다. 각종 공사나 증축할 때도 군부대 규제를 받아야 하니까 투자 유치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야말로 경기 북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뭐 파주시 88%도 그런데 연천 95%면 거의 다네요. 예, 그렇죠. 거의 저도 다. 이제 군 생활을 경기 북부 동두천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부대는 이제 전 동두천에 있지만 이제 훈련장은 뭐 연천, 파주, 포천 이런 쪽에 정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예. 곳들이 다 군사 지역이어서 각종 규제를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특별법이 마련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고요? 예, 그렇죠. 김동연 지사가 그제죠. 3일에 국회를 찾아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함께 다른 2개의 특별법 역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묶어서 경제 3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뭐 경제 3법 하면 뭐 경기 도정과 관련된 뭐 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외에 반도체 특별법 또 아리백 3법 재개정이었는데요. 예.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에 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이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이슈잖아요. 또 큰 네. 건이고 그래서 김동연 지사, 이재명 대표 뭐 얘기를 많이 나눴었을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이고 사실 그 동안에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나눈 게 이제 처음인데요. 사실 이제 총선 당시에는 이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대표 간에 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 총선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에 경기 분도를 하되 경기 북부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펼친 바 예. 있습니다. 아니 그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같은 당 대표가 네. 자기랑 입장이 좀 달라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이 같은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이 전해지면서 김동연 지사도 당시에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네.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를 이 대표든 누구든 거스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좀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도 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드라이브를 계속할 것임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예. 아니 뭐 경기 북부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풀어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규제 때문에 투자 유치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가 먼저인지 그러게요. 이 부분을 예.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어쨌든 뭐 국회에서 김동연 지사, 이재명 대표 만난 사진 자체는 뭐 화기애애했다는데 진짜 관계는 그럼 어떤 사진 찍을 때 당연히 잘 찍어요. 표정 지어야 되니까 이미지 관리해야 그런데 이제 돼.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를 보면 네. 지금까지는 이제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굵직한 선거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협력해 왔거든요. 예.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당시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로 나섰던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를 하고 예.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도왔고요.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지사를 이재명 대표가 적극 지원하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사람들도 이 선거 캠프에 많이 합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도 지금 이 김 지사도 나름대로 잠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는 뭐 경쟁 상대가 되겠네요. 물론 이제 정치인의 최종 목표는 뭐 다 대권인데요.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유력한 대권 주자는 이재명 대표죠. 예.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좀 차이가 나는 격차로 당내 2위 주자로 꼽히는데요. 대선 전국에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 대표와 김 지사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을 수 있다는 설도 나오는데 뭐 아직은 뭐 2년 정도 남은 좀 먼 얘기고요. 현재는 이 대표와 김 지사 모두 서로 협력하고 윈윈하면서 서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 우문이었습니다. 너무 먼 얘기를. 맞아. 근데 관심은 또 가는 내용이긴 하니까요. 네네. 김동연 지사 이번에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이외에도 또 다른 법안들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이 두 가지 법안 또 보면요. 이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과 함께
기업 집중 입주, 또 인력 확보, 신재생 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를 지정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하고요. 사실 현행법으로는 개별 산업단지 지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직접화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지사의 입장이고요. 또 아리백 이 3법은 아리백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 농촌 아리백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률 제정, 네네. 산업단지 아리백 실현을 위한 산업집접법 개정을 말합니다. 네. 예, 그 아까 우리 윤 기자가 그 김지사랑 이 대표가 윈윈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국회와 경기도 간의 좀 소통 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3일 국회 방문에서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난 것으로 이 풀이가 되는데 예. 171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힘으로 경기도 현안을 풀어내자는 이 김 지사의 전략도 엿보이고요. 예. 김 지사는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다 이렇게 한껏 지켜 세웠고요. 이어서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아리백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예. 네, 이런 협력 관계 또 경기도 그 경기도지사의 그런 원하는 또 전략대로 잘 갈지.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주 극찬을 했네요. 경기도는 작은 다른 데서 오면은 무슨 말을 해줄까요? 걱정이네. 예. 어쨌든 이건 어떻게 예. 될지 한번 입법 예. 과정까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예. 뭐 이번에 좀 다른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네. 그 지난주에 그 윤 기자가 와서 일기 신도시 얘기해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주 대책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사장을 직접 윤 기자가 만났다고요. 네, 어제 만났습니다. 예. 이 김세용 GH 사장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그린벨트 일부 해제 얘기가 나오지만은 실현 가능성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좀 뜻을 예. 내비치면서 대신에 GH가 소유한 임대주택 또 이 가용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이렇게 5개 네네. 신도시인데 이 주변에 이 GH가 계획한 임대 아파트가 꽤 된다고요? 예, 그렇죠. 이들 5개 일기 신도시와 인접한 그러니까 이제 5km 이내 거리에 모두 이 GH가 3만 8천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올 연말에 지정돼서 2027년에 재건축을 시작하고 2030년 입주 계획인데요. 3년 정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들 3만 8천 호 정도로 예상되는 GH 소유의 임대주택의 이주 수요를 흡수하자는 게 GH의 구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니 그렇죠.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이주 대책 문제를 풀자. 이게 더 이제 현실적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죠. 거죠. 일단 이 예.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뭐 경기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국토부 소관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 이제 지자체장들도 국토부 장관에게 그린벨트의 일부 해제를 건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세용 GH사장은 뭐 그린벨트 해제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3년 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단기간에 해법으로 사용한 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에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재건축 사업할 때 기존에 우리가 다 보면 뭐 타지 투자 세력들도 밀고 하니까 네. 원래 이제 뭐 원주민들 거기서 뭐 일하시던 분들 뭐 영업하시던 분들 이게 다시 정착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가장 큰 걱정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맞죠. 잠깐 나갔다가 예. 다시 들어오기 네. 힘들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제 김세용 이제 GH 사장도 바로 이 점을 좀 강조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이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이주단지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면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일기 신도시와는 꽤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 이주단지를 건설할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기존의 생활권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권에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새로 뭐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생존권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재건축이 끝나고 본래 터로 돌아가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지도 뭐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주변 5km 이내에 임대주택을 활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이 5km 정도
이제 동일 생활권 내에서 자영업자가 영업을 이어가는데 좀 충분히 가능한 좀 거리라는 설명이고요. 예. 또 이제 김세용 이제 제7사장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윤 기자나 본인이나 이 월급쟁이라서 이 심각성을 좀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월급쟁이들은 이주단지가 멀면 단순히 좀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겠지만은 예.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예 생업을 접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그렇죠. 문제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예. 기존 일기 신도시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랄지 세탁소랄지 치킨집이랄지 이런 자영업이 재건축 기간 동안 아예 사라졌다가 재건축 완공 시점에 재진입을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재건축 대상 지역과 인접한 곳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자영업의 생존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예. 이 GH의 입장입니다. 예. 이게 참 항상 찬반도 많고 의견도 많고 그러니까요. 대책도 예. 참 중요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는 8월에 보완 대책이 나온다고요? 예, 그 이주 대책 관련해서 좀 더 이주 보완 대책? 대책이 나올 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야니까 앞으로 또 업데이트되는 대로 윤종아 기자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기나는 브리핑 오늘도 OBS 윤종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